속보, 이강인 이례적 인터뷰 파장. 죽을 때까지 잊지 않고, 이강인 죽을 때까지 잊지 않고. 프랑스 스페인 현지 난리 난 상황. 파리 생제르맹, PSG에서 가짜 9번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강인이 유럽 5대 리그 평균 평점 탑 10에 포함됐다. PSG뿐만 아니라 프랑스 리그 1 선수 중에서는 이강인이 유일했다. 축구 전문 매체 라이브 스코어는 14일 한국 시간 이번 시즌 지금까지 유럽 5대 리그에서 가장 평점이 높은 선수들은 누구일까 라며 상위 10인을 공개했다. 순위는 축구 통계 전문 매체 옵타의 평점을 기준으로 매겨졌다.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시티 소속 괴물 공격수 엘링 홀란이 평점 9.34로 1위에 오른 가운데 이강인은 8.84점을 기록해 9위에 올랐다. PSG는 물론 리그 1 소속 선수 중에서 유일하게 리스트에 포함됐다. 2위는 아스널의 부카요 사카 29.15점였고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절정의 골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는 오마르 마르무시 아인트라흐트 프랑크푸르트가 9.10점으로 3위에 올랐다. 바이에른 뮌헨에서 뛰는 김민재 팀 동료 요주아 키미히가 8.97점으로 4위에 이름을 올렸으며 스페인 라리가 득점 선두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 바르셀로나가 8.95점으로 5위. 바르셀로나 신성 라민 야말이 8.94로 6위에 올랐다. 7위는 뮌헨 이적 후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마이클 올릿의 8.91점가 차지했으며 맨시티 중원 살림꾼 마테오 코바치치가 8.90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강인은 코바치치에 이어 9위에 올랐고 바이엘 레버쿠젠의 그라니트 자가가 8.82점으로 10위에 올랐다. 지난해 여름 PSG에 입단한 이강인은 입단 초기 부상과 아시안게임 차출로 많은 기회를 얻지 못했고 겨울에는 아시안컵까지 다녀오면서 체력적으로 한계에 부딪히며 주전 경쟁에서 밀려났다. 그래도 로테이션 멤버로 공식전 36경기에 출전해 5골 5도움을 올리며 리그 쿠프 드 프랑스 트로페 대 샹페용을 들어올렸다. 이번 시즌도 크게 다른 상황은 아니었다. 개막전서 선발 출전해 리그 1 전체를 통틀어 1호 골을 터뜨렸던 이강인은 2라운드에서도 연속골에 성공했으나 교체로 출전했다. 이어 3라운드에서는 더욱 줄어든 출전 시간을 부여받았다. 그러나 9번 스트라이커 곤살로 하무스가 부상으로 아웃된 후 이강인은 가짜 9번으로 기용되고 있다. 전문 스트라이커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골을 책임져 주진 못하지만 중앙에서 공을 받아주고 낮은 위치까지 내려와 공을 연결해주는 역할에 충실하며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달 28일에는 스타드 렌을 상대로 리그 3호 골을 성공시키며 통계 매체 후스코어드닷컴이 선정한 2주의 팀의 이름을 올렸다. 이강인은 평점 9.02점으로 릴 공격수 조너선 데이비드 9.64점과 함께 4-4-2 포메이션의 투톱으로 선정됐다. 심지어 프랑스 출신 전문 공격수 랑달 콜로 무아니까지 제쳤다는 평가까지 나왔다. 프랑스르 10스포츠는 PSG로 9천만 유로, 약 1332억 원로 이적한 랑달 콜로 무아니. 루이스 엘리케 감독은 이미 더 나은 선수를 발견했다. 지난 시즌과 마찬가지로 콜로 무아니는 프랑스 수도 클럽에서 입지를 다지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 여름 9천만 유로에 영입된 콜로 무아니의 상황은 더 나아질 것 같지 않다며 곤살로 하무스가 없는 PSG는 더 나은 결과를 얻었다. 이강인과 마르코 아센시오는 실제로 엘리케 감독이 펄스9 포지션에서 선호하는 옵션이라고 전했다. 프랑스 매체 풋01은 콜로 무아니는 PSG를 떠나고 싶어한다. 콜로 무아니는 PSG에서 출전 시간이 제한돼 있으며 더 이상 이러한 상황을 견딜 수 없어 한다. 겨울 이적 시장 동안 프랑스 수도를 떠나기 위해 이적을 요청할 수 있다며 PSG로 이적한 지 1년 된 콜로 무아니는 루이스 엘리케 감독의 눈에 들지 못하며 선발 자원으로 자리매김하지 못했다.
OGC 니스전서 선발 출전하며 높은 평가를 받는 것 같았으나 형편없는 활약으로 후반 시작과 함께 이강인과 교체됐다. 고 이강인에 밀려난 후 이적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강인이 콜로 무아니와의 경쟁에서 완전히 승리한 셈이 됐다. 시즌 초반 벤치 멤버로 밀려나며 어려운 시기를 보냈으나 조금씩 출전 기회를 늘려가고 있는 이강인은 엔리케 감독의 두터운 신뢰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프랑스 국가대표 공격수로 활약하고 있는 콜로 무아니까지 밀어내며 숨겨져 있던 공격적인 재능을 폭발했다. 이는 평점으로도 증명됐다. 유럽 5대 리그 중에서 가장 평점이 높은 선수 9위에 오른 것이다. 무엇보다 PSG에서도 리그 1에서도 이강인보다 잘한 선수가 없다는 점이 매우 긍정적이다. 2. 퍼거슨 텐 하흐 후임으로 들어온 한 시즌이라도 마타 같은 선수들로 차이 만들었으면 레전드의 소원. 퍼거슨이 텐 하흐의 후임으로 맨유 감독을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영국 매체 스포츠 바이블은 15일 한국 시간 알렉스 퍼거슨 경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깜짝 복귀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에릭 텐 하흐 현 감독에 대한 압박이 커지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A매치 휴식기 전에는 텐 하흐 감독이 경질될 것이라는 추측이 있었다. 이러한 소문에도 불구하고 텐 하흐는 감독직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지만 감독직을 유지하려면 빠르게 팀을 반등시켜야 한다. 지난 여름 맨유는 토마스 투헬과 마우리시오 포체티노를 비롯한 여러 후보를 살펴보는 등 텐 하흐의 후임자를 물색한 끝에 텐 하흐를 유임하기로 결정했다. 투헬 감독과 가레스 사우스게이트 전 잉글랜드 감독은 텐 하흐 감독이 경질될 경우 리트 반 니스텔로이 감독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후임 감독으로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현재 맨유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퍼거슨이 보여줬던 완벽한 전성기와 거리가 먼 상황이다. 퍼거슨은 27년이라는 재임 기간 동안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감독 중 한 명으로 명성을 굳혔다. 퍼거슨 감독 체제에서 맨유는 13번의 프리미어리그 우승, 5번의 FA컵 우승, 4번의 리그컵 우승, 2번의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차지했고 퍼거슨 경은 2013년에 감독직에서 물러났다. 현재 83세의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퍼거슨 전 감독은 맨유의 감독으로 깜짝 복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전 잉글랜드 국가대표이자 토트넘 레전드인 폴 게스코인은 맨유가 퍼거슨과 결별을 결정한다면 퍼거슨을 다시 데려올 것을 촉구했다. 게스코인은 스포츠캐스팅과의 인터뷰에서 텐 하흐가 크리스마스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에 잘렉스 퍼거슨의 뒤를 이어 무리뉴 감독도 오래가지 못했고 모예스 감독도 오래가지 못했다. 텐 하흐를 보면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퍼거슨이 한 시즌만이라도 감독을 맡아 그 선수들과 함께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지켜봤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서 퍼거슨 감독에게 약간의 존경심을 가져야 하고 맨유는 워낙 거대한 클럽이기 때문에 일부 선수들은 자신이 누구를 위해 뛰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는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텐 하흐가 경질당해도 퍼거슨이 맨유의 감독으로 복귀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퍼거슨은 후임자인 모예스 감독이 경질되기 직전인 상황에서도 감독직 복귀를 배제했었다. 당시 71세였던 퍼거슨은 다시 감독직을 맡거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성적에 연연하는데 관심이 없다. 내가 감독으로 복귀하는데 돈을 걸면 돈을 낭비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었다. 3. 훈련 중 달리다 쓰러졌다. 김민재 경쟁자 니토 히로키. 미넨 데뷔 못하고 유리몸 전락. 이토 히로키는 바이에른 미넨 데뷔를 앞두고 또 부상을 당한 듯한 모습이 포착됐다. 이토가 미넨 훈련장에서 쓰러진 장면이 조명되고 있다. 14일 한국 시간
뮌헨 훈련에 참여했던 이토는 달리기를 하다 허벅지를 붙잡고 쓰러졌고 훈련에 더 이상 참여하지 못했다. 독일 빌트에 따르면 이토는 새롭게 부상을 당한 것이 아니며 단순히 회복 훈련을 하다 한계 끝까지 자신을 밀어붙인 다음 스태프와 상해 후 세션을 마쳤다고 한다. 하지만 이토 상태에 대해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이다. 올여름 뮌헨에 영입된 이토는 주빌로 이와타에서 프로 경력을 시작해 2021년 임대로 슈투트가르트에 합류하면서 유럽 생활을 시작했다. 인상적인 활약을 보이며 완전 이적까지 성공했고 2022에서 23 시즌 잔류에 힘을 실었다. 지난 시즌엔 정우영과 뛰며 슈투트가르트 돌풍에 일조했다. 이토 활약 속 슈투트가르트는 뮌헨을 제치고 독일 분데스리가 2위를 차지해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 리그에 나간다. 센터백과 레프트백까지 책임질 수 있는 건 매력적이었다. 이토의 낮은 바이아웃 금액은 뮌헨에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센터백과 더불어 레프트백을 책임질 수 있는 것도 이토의 장점이었다. 뮌헨은 알폰소 데이비스와 재계약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레프트백이 필요했고 테오 에르난데스 등과 연결되긴 했으나 진척이 없었다. 이토가 오면 고민을 덜 수 있다.